예, 안녕하십니까. 변리사 스쿨의 김민희입니다. 생물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은 생물 중심으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출제 경영하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자료의 3페이지 일단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그쪽. 변시 기출 경향인데, 뭐 생물을 중심으로 한 거지만 다른 과목들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 페이즈 1, 2, 3, 4로 나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인공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한 연도부터 쭉 보면은 이제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 페이즈 4 이 4단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각 출제 경향이 좀 다릅니다. 일단 뭐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 전체적으로 보시면 페이즈 1의 시기는 한 9년 정도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합격점 컷을 보시면 좀 낮죠. 66점 정도부터 뭐 70점, 한 75점 정도까지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게 자과의 평균이고 응시자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꽈락률인데 자과 꽈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법이나 산재는 3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자과의 경우는 60%, 40%, 30% 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과는 1차에서 주력은 아니고 비주력인데 사실 이 시기에는 자과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뭐 자과 꽈락률이 61% 정도 되는데 이때 40점 이하면 떨어지죠. 근데 45점이다. 그런 분들도 합격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과에 의해서 당락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도 1차 시험 자과는 비주력이지만 자과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자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페이즈 2의 시기는 상당히 좋은 시기였어요. 민법, 산재, 자과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공부하신 만큼 투자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합격 컷을 보시면 상당히 높죠. 77, 80 이 정도로 높고, 근데 사실 좋은 출제 방식이에요. 변별력도 좋고. 근데 문제는 2022년에 합격 컷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인공에서는 사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격 컷이 올라가게 되면 변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꽈락 제도가 이제 40점 꽈락인데 꽈락을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겠죠. 그럼 꽈락 제도의 의미도 없어져요. 그래서 산인공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무서웠는데 이제 페이즈 3 2023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점도 81점이고 민법이 특히 여기 응시자 평균이 50.57인데 보시면 가장 어려웠어요. 민법이 어려웠고 산재도 좀 어려웠지만 이제 자과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변동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좀 다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 평균도 회복되고 산재 평균도 회복되고 자과도 좀 회복이 됐고요. 자, 이게 출제 경향이고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페이지 1, 2, 3, 4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출제 경향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부터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즈 1하고 페이즈 3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출제 경향이. 그리고 2하고 4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면 생물의 경우는 이제 페이즈 1의 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게 출제하는 방식이 생물은 자과 4과목 중에서도 영역이 가장 넓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전공자도 맞히기 힘든 문제를 10개 중에 2개, 3개 정도 출제를 했어요. 소위 짱돌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들을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들을 2문제, 3문제씩 출제를 했습니다. 비전공자는 거의 맞출 수가 없죠. 그런 방식으로 점수 난이도를 조절을 했었고 생물의 경우 페이즈 2의 시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변시 생물 쪽에 있는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8개, 9개, 10개까지도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올 수 있는 시기였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2022년의 사건 때문에 페이지 3에는 생물이 가장 극악하게 나왔어요. 가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기에 페이지 2 시기에는 생물 뭐 비전공자도 8개, 10개까지도 맞을 수 있는 해가 있었는데 이 페이지 3 시기에는 비전공자는 5개 맞으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운 좋으면 6개까지가 거의 비전공자의 만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페이지 4의 시기에는 생물이 제일 쉽게 나왔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가장 쉬웠고 기본서 중심으로 기출문제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10개까지 맞출 수 있는 시기였어요. 자, 전체 경향하고 생물의 경향 말씀드렸고요. 이 테이블은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1, 2, 3, 4 시기에 각각 2는 뭐 1은 9년치 평균, 4년치 평균, 1년치 평균이죠. 쭉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페이즈 1에서 2로 갈 때 쉬워졌죠. 그래서 컷도 올라가고 여러 과목들이 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응시자 평균이죠. 페이즈 3 시기로 가면서 컷도 8점이나 떨어졌고 민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다시 페이즈 4로 가면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여기 페이지 3 시기에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재 쪽에 문제가 좀 잘못돼서 추가 합격자가 하나 50명 붙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약간 바뀌었는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니고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그래서 꼭 갖고 계시고 이유는 저도 그렇고 이제 응시자들이 궁금한 게 자과가 몇 점 정도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합격자의 자가 평균은 몇 점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산인공에서는 응시자의 과목별 평균은 항상 공지를 합니다. 민법 산재 자과.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2016년에 공지를 했는데 자세한 데이터를 공지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합격자의 평균은 다시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셔야 되고 보시면 산재 합격자의 평균, 응시자 평균이죠. 합격자의 평균은 85점, 민법은 89점 정도, 자과는 한 66점 정도 됩니다. 이걸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때 당시 컷이 75점이었고 자과의 합격자 평균이 66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격자의 평균은 당연히 컷보다 꽤 높겠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해서 달성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란 뜻이죠. 자, 컷이 75일 때 근데 2024년 올해도 컷이 유사하죠. 76점 정도고. 그래서 이 페이즈 1, 2, 3, 4 별로 합격자의 자가 평균이 얼마일지 좀 생각을 해보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한 66점 아까 보신 정도 될 것 같고 페이즈 2의 시기에는 자과들이 다 씌워졌기 때문에 70점대 초반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즈 3는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뭐 65점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고 올해는 다시 한 7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이에요. 정확할 수는 없고 근데 올해는 생물이 굉장히 쉬웠고 대신 물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0점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결국 합격자의 자과 평균은 65점에서 70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자과를 공부하시고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민법이나 산재가 주력이지만 민법이나 산재도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민법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95점까지 가요. 성실하게. 100점 맞는 분들도 꽤 많고 산재도 열심히 하시면 90점까지 가요. 95점 이상 맞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자과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 70점 정도 가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입해도. 자과는 다른 과목에 없는 제한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자과의 경우는 이제 화학의 경우는 전공자도 다 못 풀 정도로, 예. 화학은 풀 수 있지만 60분 내에, 그러니까 자과는 60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화학의 경우 출제자들이 풀이 시간을 고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자도 10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화학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릴 수 없고, 물리도 풀이 시간 제약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생물은 영역이 워낙 넓어서 엉뚱한 데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면 공부해서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과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민법이나 산대처럼 그렇게 뭐 90점 이렇게 가져가실 수 없어요. 70점만 맞아도 우와 라고 하고 80점이면 뭐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특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자과의 경우는 70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이 난이도 변동을 고려하지 않을 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70점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학의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면 대부분 10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학은 한 9개 정도, 10개 생각하셔야 되고, 화학의 경우는 전공자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자과 과목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더라도 5개 정도가 목표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하고 생물이 약간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 어찌됐든 물리, 생물 합쳐서 한 15개 정도를 맞추시는 걸 현재 상태에서는 난이도 변동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학 9개 맞고 화학 5개 맞고 그럼 14개죠. 물리하고 생물 15개 맞으면 29개죠. 그럼 72.5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이제 민법 산재가 충분하다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점이나 72.5점 정도를 각 과목의 난이도가 변동되더라도 자과 목표 점수로 잡으시는 게 좋은데 72.5점 맞는 분 많지 않습니다. 예, 쉽진 않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하고 목표치 10개, 9개, 그다음에 화학은 5개 정도, 그다음에 물리하고 생물은 이제 물리가 강한 분이 있고 생물이 강한 분이 있으니까 합쳐서 15개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경우, 이제 2025년에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페이지 1, 2, 3, 4의 특성을 말씀드렸죠. 페이지 1은 황당할 정도로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가 10개 중에 2~3개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나쁜 출제 경향이에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이지 1 방식으로 다시 출제할 가능성은 되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예, 산인공에서도 변별력이 안 좋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페이지 2는 쉬우면서 기본서에 있는 걸 충실하게 한 분들은 8개, 9개, 10개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3는 페이지 3도 어렵고 페이지 1도 생물이 어려웠는데 페이지 3는 어렵게 내는 방식이 달랐어요. 페이지 3에서는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그런 짱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출제가 별로 안 돼서 그 기본서를 모든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깊이 공부할 수 있고, 그렇지만 출제가 잘 안 되고 중요도가 낮은 거는 가볍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가볍게 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틀리도록 출제를 했다는 게 다 보여요. 예.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를 한 거고, 그래서 얘하고 페이지 1하고 페이지 3의 생물을 어렵게 내는 방식은 다르죠. 얘는 짱돌 문제, 얘는 기본이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볼 수 없는 내용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페이지 4는 쉬웠고요. 근데 페이지 1의 방식은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생물 출제 방식으로 안 좋지만 페이지 3는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물을 1년 동안 공부하시면 한 달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이 돼요. 어렵게 출제한 문제들이. 그래서 페이지 3 방식은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이지 2나 4,
그 다음 페이지 3, 이 방식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페이지 3보다는 좀 쉽고, 페이지 2보다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생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뭐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기본에 충실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물을 공부하시다 보면 옛날 기출문제들을 보면 되게 특이한, 아까 말씀드린 짱돌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남들이 대부분 맞추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데 집중해야지 남들이 틀리는 문제 나 혼자 맞추겠다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 7개까지 맞추는, 10개 중에 7개를 맞춰요. 근데 어떤 사람은 7개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6개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맞출 때 나는 7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물도 마찬가지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생물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그럼 기출에 관련된 이론들이에요. 그 시험마다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공 생물 다르고, 수능 생물 다르고, 변시 생물 달라요. 근데 변시 생물의 특성은 기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서 암기할 정도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출에 관련된 이론은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자과 전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옛날에 작성했는데 현재로서도 의미가 있고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긴 한데 크게 많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과 4과목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뭐 과목별 특성은 보시면 아실 거고, 난이도 조정 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나 화학의 경우는 기본서 바깥에서 내용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기본서에 있는 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할 때는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 스텝들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난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풀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특성은 계산 스텝을 추가를 한다.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나 상위 교재인 문제들을 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물 그 나쁜 경향은 최근에 좀 줄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들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이건 정량적인 그래프는 아니고 4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본 건데, 지학은 난이도가 가장 낮고 난이도 변동도 적어요. 얘는 4과목 중에 효자 과목입니다. 무조건 10개 맞추셔야 되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변식의 지학 강의가 되게 짧아요. 10회 정도, 10일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그다음에 생물은 난이도가 살짝 높고 변동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런 황당한 짱돌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 경향은 많이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리는 난이도가 더 높고 해마다 난이도 변동이 좀 있어요. 근데 화학은 극악의 난이도에 난이도 변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을 비교했을 때는 물리도 어렵지만 가성비는 물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화학을 5문제, 물리는 한 2문제 더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화학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전공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 문제들 풀어보는데 조금 힘듭니다, 화학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긴 힘들고, 김선민 교수님이 이제 화학을 강의하시는데 최근 얘기하시는 전략이 이제 내가 화학에 대해서 공격적인지 공격파인지 수비파인지를 나눠봐라. 그 다음에 수비파인 경우에는 화학의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들, 어려운 계산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 이론 문제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문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은 무조건 맞추고, 그래서 수비일 때는 5개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현재 화학에 대해서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화학은 뭐 주력 과목으로 삼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과목이고 난이도 변동도 어마무시해요. 화학 전공자한테도 화학에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살짝 옛날 거긴 한데 아까 페이즈 1의 시기는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내 과목을 몇 점씩 맞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연한 하늘색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지학은 거의 10개 다 맞으셔야 되고 화학은 4개 맞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물리는 뭐 한 5, 6개. 근데 생물도 5, 6개. 짱돌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경향이 좀 바뀌면서 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게 나올 때는 목표치를 이렇게 파란 것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지학의 경우는 뭐 9개, 10개 당연하고 화학은 한 5개 보시면 되고 물리는 뭐 6개, 7개, 생물은 8개까지 아주 쉽게 나올 때는 10개 다 맞출 수 있는 해도 있었어요.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룰은 말씀드렸듯이 지학은 9개, 10개, 화학 5개, 그다음에 물리하고 생물을 15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난 자연과학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연과학 고득점해서 합격에 도움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예, 자연과학은 고득점까지 가려면 민법이나 산재에 거의 3배의 시간을 투입해도 확실하지 않아요. 예. 자연과학은 자신한테 맞는 적정한 점수를 설계하신 다음에 목표치를 달성하고 시간을 절약을 해서 그 시간을 민법하고 산재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2차에서도 유리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자과는 주력은 아니지만 민법이나 산재보다 자신만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초반에 잘 세우셔야 돼요.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다음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력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주력은 지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전공이 화학이더라도 지학으로 하시는 게 좋고 2차 주력으로 생물 물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화학은 주력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전공자한테도 그렇게 위험하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리화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리하고 화학을 주력으로 잡겠다 이런 거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전공자 군별로 써놨으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전에서 문제 푸는 순서 시험에 이제 자과 문제지를 받으시면 순서가 물리가 맨 앞에 있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 풀거나 당황해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생물지학 망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물지학 중에 자신 있는 거 먼저 풀고 가능하면 물리 풀고 화학은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예상 시간은 생물하고 지학은 한 15분이라고 했는데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10분까지도 끊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틀린 지문들 빨리빨리 체크하시면 10분까지도 끊을 수 있고 물리는 뭐 생물지학을 10분까지 끈다 그러면 물리는 20분 정도 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화학에 다 때려 넣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화학은 10문제 다 푸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 과목별 학습 방법. 지학은 얘기할 게 없고 생물은 좀 옛날 데이터죠. 어찌됐든 짱돌 문제, 비전형적인 문제들이 요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무시하시고 현재에 집중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강의를 4과목 중에서 좀 일찍 들으셔야 돼요. 물리하고 화학은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하고 지학은 조금 늦게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4과목 중에서 빨리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을 공부하시면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부하고 이틀만 지나도 무슨 내용 공부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물리하고 화학의 계산 문제
물리하고 화학을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기출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리하고 화학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에 있는 이론하고 실제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스킬은 별개예요. 계산 문제들은. 그래서 생물이나 지학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 기출 문제가 풀려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물리하고 화학은 계산 문제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스킬이 또 생겨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스킬이 민법만큼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강의를 일찍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문제 푸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뭐 하루에 아니 뭐 일주일에 10문제, 20문제라도.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한 기억은 오래 가지만 문제풀이 스킬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몸 안에 남아있도록 체화되도록 중간중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화학은 김선민 교수님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암기 위주 화학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김선민 교수님하고 나하고 가장 다른 의견은 변시에 화학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전공자한테도 쉽지 않고 대부분 수비 쪽일 텐데 그게 좀 차이점이고 어찌됐든 화학에 대해서는 암기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대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계산 문제들을 조금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중간중간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화학을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만큼 공부를 해야 5개를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는 자과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포기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현재 시험 난이도가 막 변동되고 민법 산재 자과의 난이도도 서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과 4과목의 난이도가 생물이 어렵게 나왔다가 물리가 어렵게 나왔다가 화학은 계속 어려웠죠. 그게 변동됐을 때 1차에서의 합격의 핵심은 밸런스예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과목들의 난이도 변동이 극심할 때 나는 어느 정도를 포션을 차지할 수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4과목 모두를 하나라도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생물을 포기하고 합격을 했는데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그분도 합격 수기에 정말 너무 위험했던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과뿐만 아니라 민법, 산재, 자과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커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과 전력 중에 기출을 중요시 하자는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변시라는 시험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건 기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생물은 그게 특히 심해요. 생물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물 교재를 보고 생물 재밌는데 열심히 해서 다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하고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기출에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기본서를 나중에 보실 때 어떤 부분을 깊이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스캐닝을 해야 되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머릿속에다 매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추천하는 공부 방식이 이제 기본 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를 보신 다음에 바로 기출을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볍게 풀어본다가 아니고 기출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이론을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은 3번 정도 풀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준은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을 때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출 관련 이론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2번째 보실 때는 각 생물 영역별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입할지,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매핑이 되면. 생물의 경우는 한 기본서 3회독 정도 하시면 합격점에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생물이 잘 안 맞으면 4회독, 5회독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은 3회독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기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과 학습 순서가 그렇고 특별히 생물의 경우는 투 스텝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여러 번 봐서 기출문제 관련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아껴서 이제 추가 득점을 위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중요도가 있는 내용들을 전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으로 이제 추가 확장하는 2단계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는 일찍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과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는 빠른 시기에 들으셔야 돼요. 전시 1차는 법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과목에 대한 능력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자과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민법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산재를 잘합니다. 같은 법학이라도 틀려요. 특허를 잘하는 분이 있고 상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들은 빠르게 들어야지 내가 각 과목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미뤄놔도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는 빠르게 들으셔야 돼요. 자과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 16년치 기출 분석 표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뒤에 큰 걸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생물은 특히 영역별로 출제 경향도 다르고 공부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든 거고요. 이쪽은 연도죠. 16년이고 이쪽은 이제 교재 생물학 체계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제들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시험 문제는 제목이 없는데 나중에 기억나시라고 제목을 다 붙였고요. 이 표는 지금 설명드려도 생물 공부를 아직 안 하셨을 테니까 모릅니다. 용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자료는 갖고 계시다가 생물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특히 말씀드렸듯이 상담했을 때 생물 기본 강의 듣고 복습 열심히 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건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강의가 잘못됐거나 공부 방식이 잘못됐거나. 예.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세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기 하늘색 부분은 생물의 기본적인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물, 그다음에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기출도 좀 있지만 무조건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를 모르시면 뒤쪽을 공부하셔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죠. 두 번째, 회색은 효소인데 효소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기초만 보셔야 돼요. 근데 효소를 이해 못하면 뒤쪽에 단백질 부분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근데 기초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진한 파란색 부분은 세포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부분인데 여기는 세포 광합성 굉장히 어려워요. 전공자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우리 시험에선 여긴 깊이 못 들어갑니다. 가볍게만 들어가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뼈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대신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진한 파란색 영역은. 세포 분열 쉽고 여기는 충분히 공부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 부분은 유전학인데 유전학은 좀 골치 아픕니다. 생물에서 어려운 유전학은 안 푸시는 게 나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반성 유전하고 가계도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가계도 이 문제는 전공자 기준으로 5분, 비전공자면 10분.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자도 풀었을 때 손해를 보죠. 60분 중에 5분을 생물에서 날리면 물리하고 화학에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학은 생물에서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제 물리나 화학에 좀 가까워요. 계산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풀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좀 검정교배나 자가교배나 ABO 혈액형 이건 쉬워요. 얘는 빠르게 풀면 1분 이내에 풀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시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좀 상대적입니다. 쉬우면 풀고 어려우면 넘어간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돌연변이는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뒤쪽에 한 5장 정도의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공부 중간중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 문제가 워낙 쉬웠는데 작년에 연관과 교차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내용을 보고 풀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기출 해설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연관과 교차는 거저 먹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DNA 복제나 발현 부분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진원 부분은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카테고리 7은 생명공학, 분자생물학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기법들인데 얘는 방어예요. 다 커버할 수 없고 연구 기법이 수도 없이 많고, 근데 다행히 시험에선 보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기법은 PCR이라는 기법하고 그 다음에 DNA 리컴비네이션, DNA 재조합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걔네가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젤 전기영동과 블라팅이 같이 나오는데 걔는 중요도가 높진 않은데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거의 매일 해요. 젤 전기영동은 하루에 10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고, 여기 특성은 분자생물학의 연구 기법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좀 보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개만 집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게 방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법들을 확대해봤자 맞출 수가 없어요. 다음 생리학 부분인데 인체생리학인데, 인체생리학은 연두색이죠. 방어입니다. 여기는 커버 못하세요. 인체생리학은 사실 생물학에서 독립해서 따로 한 과목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문제는 출제 경향이 중구난방이에요. 파악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부터 굉장히 유치하게 쉬운 문제, 그다음에 어디서 앞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어를 하셔야지 뭐 깊게 들어가서 다 맞추겠다 안 됩니다. 인체생리학에서는 이제 내분비계가 8문제 16년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대신 중요한 호르몬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계는 이제 면역세포의 종류하고 항체의 종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출제 경향이 편향돼 있어요. 면역계에 출제할 수 있는 테마를 뽑으라면 한 10개쯤 되는데 그 중에 2개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고 기출문제 관련돼서는 조금 깊이 공부하시고 방어하시면 되고요. 순환계는 워낙 쉬웠고 나머지도 짱돌 문제거나 대부분 맞출 수 있거나. 근데 인체생리학은 방어입니다. 뭐 무조건 다 맞추겠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 다음은 분류학과 진화 쪽인데 대부분 다 쉬웠어요. 여기는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쉽습니다. 공부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대신 여기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분류학의 실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얘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공부하기가 힘든데 최근 동물의 분류가 2개가 출제가 됐고 식물의 분류가 다시 2개가 출제가 됐는데 얘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도 여기는 양파 껍질 같아서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음 고세균이 3번 출제가 되는데 얘는 뭐 중요도가 생물에서 가장 현재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료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만 커버하시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와 환경 부분인데 여기도 좀 독특한 게 여기 2016년 요 정도까지는 정말 쉬웠어요. 그냥 점수를
꿀 빠는 부분이었는데 득점률이 높았겠죠. 한동안 안 나오다 여기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완전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요. 여기 생태와 환경은 전부 다 쉽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질소순환이에요. 질소순환이 두 문제가 나오고 우점식물과 열대우림 이건 좀 유사한 문제인데 이제 바이오움이라고 이제 그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겠네. 하여튼 사막이나 열대우림이나 뭐 툰드라나 사바나 이런 지역에 생물의 생태가 다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했는데 생물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뜻은 옛날처럼 쉬운 문제는 앞으로 내지 않겠다. 가장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내거나 가장 지역적인 것들을 내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는 까다로운 지문들을 모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성 테마 부분이 있는데 생물은 물리나 화학은 굉장히 성숙된 학문이에요. 지학도 그렇고. 근데 생물은 최근 몇십 년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되는 것들은 생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질병,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제 해방됐지만 코로나도 얼마 전까지 무서운 질병이었죠.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뭐 조류독감이나 오이로칠, 햄버거병, 그다음에 뭐 프라이온, 광우병이었죠.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공학 기법, 노벨상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무료 특강을 해요.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건 세 가지고 첫 번째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두 번째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세대 서열 분석이 있어요. 세 가지로 몇 년 계속 무료 특강을 해왔는데 여기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은 2023년에 출제됐습니다. 어찌됐든 시사성 테마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이걸 말씀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공부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설명을 보고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생물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방향이 틀리면 시간만 버리고 효과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영역별로 접근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 최근 출제 경향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최근에 세균 관련된 문제가 5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향이고 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제자 중에 세균 관련 공부를 하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균 빠삭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광합성 부분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세포과 광합성은 매년. 근데 광합성이 하도 많이 출제가 돼서 나올 지문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광합성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광호흡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식물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생물학자들도 특별히 식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을 좋아하는 출제자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3문제가 나왔어요. 광호흡도 식물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식물의 분류학이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열대우림도 결국 식물의 군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는 좀 올해부터는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도 붉은색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생물 출제 경향을 보시면 영역이 워낙 넓은데 중요도가 있는데 출제가 안 되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갑자기 출제가 돼요. 그러면 몇 년 내에 다시 또 출제가 됩니다. 약간 유행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생물 문제 출제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의 신청이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에 걸려들거나 아니면 변별력이 안 좋은 문제를 왜 출제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제일 괴로운데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2년 전에 다른 출제자가 이 부분을 출제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나도 출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경향성이 특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출제 안 되다가 출제된 부분은 몇 년 내에 다시 출제된 경향이 많으니까 식물도 그렇고 아까 세균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생태와 환경 중에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안 낼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지문들을 모아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 시사성 테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가지 테마를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이미 크리스퍼 캐스9은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독립 문제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크리스퍼 캐스9 자체는. 그렇지만 지문 5개 중에 한두 개는 다시 나올 수가 있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2022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예요. 사스코브2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래 검사 방법은 RT-PCR이라는 방법인데 RT-PCR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RT-PCR을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코로나만 공부하신 분들은 못 맞추는 문제였기 때문에 얘는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코로나 문제는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자료가 잔소리도 많고 내용이 많지만 하여튼 자과는 초반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그래서 만든 자료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 계획이고 기본 강의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기본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을 열심히 푸셔야 돼요. 기출 관련 이론을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강의가 핵심 및 기출 16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무료 특강이니까 무조건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몇 개가 있어서 모르실까봐 소개를 해놨어요. 여기 뭐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자료를 올려주시거나 질문 잘 받아주시니까 잘 참여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